시신으로 발견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복수를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소년도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년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 핏빛 크리스마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 보고의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소년의 강렬하고 잔혹한 복수를 그린 액션 스릴러 크리스마스 캐롤이 오는 12월 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티저 예고편을 통해서 오늘 제작 보고회 문을 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영화 야수 그리고 드라마 구해줘를 통해 스릴러 장르의 한 획을 그은 김성수 감독님과 충무로가 사랑하는 베테랑 배우분들과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루키들이 함께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분들을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역분들이죠. 배우 박진영, 김영민, 김동희, 송건희, 허동원 씨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진영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영민 씨와 김동희 씨, 송건희 씨, 허동원 씨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자님들께서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박진영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쌍둥이 역할, 이루와 워루 역할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민 씨. 네,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소년원 상담교사 조순우 역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루의 비밀을 알고 있고 자원 패거리로 들어가게 된 소난 역할을 맡은 김동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원의 일진 문전 역할 맡은 송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원 씨. 네, 저는 소년원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교정교사 한희상 역할을 맡은 배우 허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역분들이 인사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정말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핏빛으로 물들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메인 예고편을 먼저 보시고 난 후에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메인 예고편 만나보시죠. 네, 크리스마스 캐럴 메인 예고편 보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강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자, 빨리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핏빛 크리스마스 그 사건의 발단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캐럴은요, 한겨레 문학상 수상 작가인 주원규 작가의 장편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감독님, 네, 이번 작품을 연출하시게 된 계기와 그리고 연출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작사로부터 그 크리스마스 캐롤 원작을 제안을 받았었고요. 원래 조원기 작가님 작품을 제가 좀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이 원작 소설을 읽었는데 이 원작은 그러니까 어떤 소년원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 소년이 괴물이 되어가고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리다가 그 소년에게 결국은 이제 복수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비극을 다룬 원작 소설이었어요. 처음에 그 소설을 접했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의 결과도 좀 많이 달랐고 좀 자신이 없어서 좀 고사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 남았었는데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그 마치 뭐 스플릿 스크린처럼 양쪽에 증명사진처럼 그 한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소년이 한쪽은 그 통제가 안 되는 어떤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뭔가 그 미소를 짓고 있는데 웃고 싶어서 웃는 얼굴이 아닌 되게 서글픈 또 되게 아픈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어요. 어쩌면 그 이미지가 제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미지를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갑자기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얼굴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 속에서 힘없는 약자들 또는 피해자들 또는 어떤 그 늘 억울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화가 나고 웃고 있지만 되게 서글픈 얼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얼굴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그 얼굴 그 표정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왜 이런 표정들을 짓고 있을까 이 소년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작품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배우들의 연기, 캐릭터, 그 배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정이었고 그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엔 고사를 하셨지만 그 이루와 워루의 분노와 그 서글픔이 잔상으로 계속 남아서 하게 되신 우리 또 감독님의 진정성,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제 전작들을 통해서 워낙에 날카로운 시선과 그리고 스릴러적인 그 장르의 노하우, 연출을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굉장히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택한 우리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하게 되셨는지 진영 씨. 먼저 감독님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서 감독님이 하신다는 시나리오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 마음처럼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캐릭터를 떠나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좀 뭐랄까 굉장히 야생적인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질까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었는데도 계속 생각이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끌리는 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만나게 돼서 우연히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되게 고생을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다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동료 배우들 미팅 한 번씩 하면서 점점 더 되게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감독님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영민 씨는 어떠셨나요? 어떤 점에 끌리셨어요? 네, 저는 뭐 감독님에 대한 믿음, 저기 드라마를 구해줘 1을 하셨고 저는 구해줘 2를 했다는 또 인연도 있었고, 그렇네요. 네, 또 구해줘 2 할 때도 구해줘 1이 너무 좋아서 했던 게 있어서 또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뭐 프로덕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뭐 감독님 말씀과 좀 비슷한데 어떤 그 폭력성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게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거칠게 만들고 일관되게 폭력성을 가지게 하고 또 저희 안에 숨겨져 있는 폭력성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많이 꽂혔고, 네,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김동희 씨는요? 저는 사실 수학자 끝나고 처음으로 저한테 들어온 책 대본이거든요. 그래서 좀 남다르게 읽었던 것 같고 일부러 원작 소설을 안 보고 시나리오를 먼저 읽었어요. 왜냐면 원작 소설 이제 여기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작 소설은 훨씬 더
디테일하기도 하지만 심하거든요. 수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여가지고 일단 시나리오 볼 때는 그냥 감독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감독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 주셨고 송건희 씨는 감독님 저도 우선 감독님의 믿음, 감독님을 믿고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되게 잔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대본을 읽고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 이야기들이 잔상에 남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세상에 나오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자훈이를 보셨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에서 보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떠나지 않는 그 잔상들. 허동원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네, 믿음과 무한이 나왔네요. 무한. 네, 무한한 믿음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었어요. 너무 시나리오 자체를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약자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거기에 또 너무 나쁜 놈이 악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저한테 주어진 그 역할이 저한테 너무 매력적인 느껴지기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 볼까, 감독님하고도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서 더 매력을 느끼고 아마 확신을 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공교롭게 악의 중심축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진짜 대단한 악이 대단한, 대단한 악이었습니다. 악 대 악,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선한 얼굴이신데 두 분 다 웃으실 때 웃는 인매가 굉장히 닮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악인들은 닮는가 봐요. 네. 자,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다섯 분 다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우분들의 멋진 앙상블이죠. 충무로가 사랑하는 우리 베테랑 배우분들과 그리고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루키 분들이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인데요.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 강렬한 시너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캐릭터 영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와, 영상 보고 오셨는데 정말 시선을 뗄 수 없는 그런 앙상블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김성수 감독님, 정말 캐스팅에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미장센은 캐릭터라고 그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선뜻 맡기 되게 어려운 캐릭터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고, 그런데 오히려 정말 그 어려운 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되게 열의를 갖고 동참을 해주셔서 일단은 같이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또 같이 작업하면서 역시 캐스팅은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운명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캐릭터가 딱 맞는 그런 배우들이 그런 캐릭터들을 보여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매 순간마다 기적 같다라는 생각 같은 걸 많이 했고, 이 영화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영화가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가장 즐길 수 있는 점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 씬마다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 심리가 감정들이 변화되는 과정들, 그 감정이 서로 부딪히는 어떤 순간에서 나오는 어떤 긴장들,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즐기는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초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가장 잘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고 그런 많은 대화들 속에서 하나하나씩 그 꼼꼼하게 찾아가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관전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씬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려면 배우분들이 정말 밀도 있게 디테일하게 그 심리를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처음에 주저하고 고사했던 것도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한 분 한 분 제가 스틸을 보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연기한 1우와 월우 스틸 주시죠. 네. 자, 어떤 인물인가요? 박진영 씨, 저 두 인물은? 네, 먼저 주워루라는 동생 왼쪽 친구가 주워루 동생이고요. 오른쪽이 주이루인 형인데 워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그 의문의 죽음을 좀 파헤치기 위해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는 형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1인 2역을 맡았는데 굉장히 결이 다른 연기를 선보였고 그리고 상반된 연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1인 2역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거친 액션을 선보여야 됐기 때문에 파격적인 변신 어렵진 않았나요? 변신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인물 두 개를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담도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담을 가지기에는 좀 그럴 여유도 없었던 느낌이랄까. 부담을 가질 여유도 없었어서 그래서 그 디테일 계속 잡아 나가는 과정을 좀 겪었었고 근데 저한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동생 역할을 먼저 다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형 역할을 하는 분량들을 해주셔서 정말 배려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진짜 월우와 1우 눈빛부터가 다른 두 인물을 우리 또 박진영 씨가 어떻게 표현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전작들에서 또 볼 수 없던 눈빛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지금 김영민 씨도 진짜 기대에 찬 눈빛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김영민 씨의 스틸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시죠. 네, 조순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참 이렇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루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소년원에 들어오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용서를 권유하고 근데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를 돕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사실 그 김영민 씨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다양한 필모를 통해서 놀라운 연기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순우를 연기하면서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뭐 감독님하고 뭐 배우분들하고 많이 뭐 그 얘기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뭐 보시기에도 뭐 착해 보이지만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이제 많이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의 인간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선택이나 내가 앞으로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도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선함에 꽂혀 있는 그 집착적으로 꽂혀 있는 그런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히 연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 정말 선함 그 자체인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맞아. 이건 그죠? 맞아. 이건 맞아. 큰일 났네요. 아닙니다. 이 친구들 다 고생하고 막 싸우는 씬 있고 폭력 씬 있고 그냥 격투 씬 있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쓱 나타나가지고 정리하고 바라보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김영민 씨의 선함, 예,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김동희 씨의 스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자, 손환 어떤 인물입니까? 환희는 이 모든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루와 워루를 둘 다 알고 있는 인물이고 물론 워루보다는 이루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워루랑 굉장히 관련돼 있어서
자운인의 패거리 들어갔을 때 월호에 대한 얘기와 일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친구들을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운이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좀 이중성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심리 상태를 이럴 수밖에 없는, 환희도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 그 약자의 심리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지금 스틸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런 심리인 겁니까? 그쵸, 네. 왜냐하면 환희는 매일매일이 불안한 상태, 거의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막, 왜냐하면 자운이 눈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루 눈치도 봐야 되고, 희상 선생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냥 매일이 눈치 보는 생활인 거죠. 감독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정말 눈을 뜨면 계속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그쵸, 없는 불안할 상황에 수밖에 놓인 네네. 손환 캐릭터를 우리 김동희 배우가 소화해 주셨는데, 손환이 그렇게 끼고 싶었다는 그 패거리의 문자훈이죠. 과연 문자훈은 어떤 캐릭터인지 송건희 씨의 스틸 만나봅니다. 눈빛 좀 보십시오. 어떤 인물입니까? 문자훈. 자운이는 일단 소년원 안에서의 정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진이고요. 그리고 그 자운이의 어떤 패거리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재력이나 진짜 집안의 어떤 뒷배경을 이용해서 정말 사람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눈빛 연기 굉장히 압권일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중심을 두셨나요? 눈빛에? 일단은 최대한 얼굴 안에서 악한 모습을 찾아내고자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살을 좀 더 빼면 더 날카롭지 않을까 해서 좀 감량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운이스럽게 자꾸 생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네네네. 네. 그럼 네.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졌을 텐데. 네. 요즘은 그렇게 안 지내죠? 네, 이제는 다시 이제는 안 지내는 거죠. 이제는 돌아왔고. 아니다.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직접 작품 12월 7일 날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뭐 스틸에서도 다들 이제 기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감정, 눈빛 하나만으로도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내는 정말 신인답지 않은 내공들을 보여주는 루키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성수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앞으로 충무로를 이끌어갈 슈퍼 루키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발굴을 하셨습니까, 이분들? 네, 그 전에 제 개인적인 감정을 잠깐 네, 말씀드리면, 그럼요. 여기 지금 다 남자 배우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늘 듣던 얘기가 왜 여배우들이 없는 작품만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이 작품은 소년원이 배경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듣는 얘기들이 이렇게 정말 잘생긴 배우들을 늘 작품에서 이렇게 못나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제가 이 스틸들을 지금 보면서 이번에도 또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구나라고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그 뭐 사실은 좀 아까 제가 뭐 루키를 발굴하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정말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미 다 좋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이었고, 뭐 김동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피터팬의 꿈이라는 단편을 보고 그 단편을 너무 좋아했어서, 신인 배우인데도 굉장히 그 연기가 섬세하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표정을 그 영화 속에서 보여줘서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 작품에서 만나게 됐는데, 막상 딱 만나보니까 역시 그 작품에서 보여준 이미지 말고도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 연기 세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확고해서, 이 친구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 송건희 배우도 사실은 몇 년 전이죠? 한 2년 전쯤인가? 그 KBS 네, 3년 전일 거예요. 드라마 생일편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작품을 보고 그게 이제 히로시마 원폭을 피해를 입고 거기서 살아남은 청년 역할을 했었는데, 신인 배우가 굉장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약간 캐스팅할 때 좀 짓궂은 면이 좀 있어서 저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걸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났는데 본인도 사실은 그런 걸 너무 하고 애증이 있는 싶었다라고 거죠. 해서 잘 됐다라고 하면서 같이 즐겁게 작업을 했고 하면서 계속 이제 송건희 배우한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너 전에 좀 놀았지? 라는 얘기를 그 정도로 너무 싱크로율이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뭐 박진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되게 우연하게 만났죠. 처음에 어떤 그 약속돼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예, 그 서로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서 만나서 서로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꼬질꼬질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 좋았었어요. 영화만큼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디서 만났길래 저 레이저 제모하기 전에 수영 엄청 잘했을 때 피부과에서 아니 그냥 사무실에서 한번 사무실에서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예.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 있을 때 덥수룩해 있을 때 네. 예. 그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오히려 그 제가 뭐 아이돌 활동했을 때의 진영과 또 그 배우로서 활동을 했을 때 진영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과 달리 그 아주 내추럴한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뭐 진영 씨도 굉장히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때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선한 얼굴에 굉장히 어떤 뭐랄까 약간 승냥이 같은 날카롭고 그 야수 예민한 같은 어떤 모습?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여기 극 중에 이제 이루의 캐릭터가 사실은 좀 그런 양면성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목소리가 너무 첫 만남 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만나서 얘기할수록 이 배우가 굉장히 레이어가 풍부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스펙트럼을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충분히 만족했던 작업이에요. 네. 네. 정말 배우분들의 다른 결의 얼굴을 꺼내준 감독님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허동원 씨의 스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역시 강렬합니다. 한희상 어떤 인물인가요? 네, 딱 봐도 나쁜 놈이잖아요. 딱 봐도 나쁜 놈. 네. 희한하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네, 예, 그런 어딜- 눈빛이에요. 예. 어딜 갖다 놔도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네, 한희상은 어떻게 보면 아까 송건희 배우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저기서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했지만 다 제 손바닥 안에 있었던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공권력을 앞세워서 그 안에 가장 약자를 괴롭히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냥 우리들이 흔히 옆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희상이라는 인물이. 아니 근데 다수의 작품에서 사실 그동안 빌런 역할을 좀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한희상은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차이점일까요? 네, 이게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한희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평면적인 악인의 모습을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감독님께서는 조금 더 절제되고 입체적인 어떤 악인을 만들어내기를 주문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 어떤 인물일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보시기에는 다 나쁜 놈 같이 보이겠지만 조금 더 절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저 한희상이라는 역할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절제되어 있지만 입체적인 한희상을 또 우리 허동원 배우가 어떻게 표현해 주셨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압도적인 연기를 펼쳐주신 우리 허동원 배우의 스틸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요, 이 자리에 계시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맞춰서 맞으면 앞쪽으로 O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틀리다 그러면 X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사이에 케미 왕은 바로 나다. 하나, 둘, 셋. 오, 허동원 씨랑 감독님만 오를 박진영 씨도 케미 왕은 지금 세 분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진영 씨 자부하십니까? 자부라기보다는 모든 인물과 다 만나니까. 엮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네요. 예. 네, 어떻게든 하나는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난 다 만났다. 네, 다 만났으니까. 네. 허동원 씨도 뭐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뭐 만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저를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괴롭히면 안 당하려면. 역시 마인드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잘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드가 악인 마인드네요, 정말. 예. 우리 감독님 O를 드셨어요. 네, 저는 당연히 이 케미의 핵심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걸 설계했다. 아,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배역이 탐났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지금 건희 씨랑 동원 씨만 아니다. 내 역할이 제일 좋았다. 악인들만. 악인들은 역시 희한하네요. 아, 오늘.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역할에. 소름 끼치는데요. 120% 만족하고 있어요. 120% 까지나 어쩔 수 없는 만족이요? 건가? 이야. 네. 그렇다면 진영 씨는 어떤 분의 캐릭터가 탐이 났었어요? 저는 그 동희 씨가 맡은 손한 캐릭터를 처음에 시나리오 처음 볼 때부터 저것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김영민 씨는 저는 그 이루어루 이루어루. 역할이 근데 첫 리딩 때 감독님하고 뵀는데 와 그 제가 상상했던 그 정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시나리오에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미 시나리오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역에 대해서 막 몰입해 있던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어서 나도 저 역할을 했으면은 저렇게 준비를 했었을까, 나 어떻게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탐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시나리오를 찍고 나왔군요. 시찐남. 예, 우리 박진영 씨입니다. 자, 이번에 걸어 나왔대잖아요, 지금. 예. 찐남. 예. 새로운 단어를 만드신 것 새로운 같아요. 단어 오늘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늘부터 유행 예감. 자, 우리 동희 씨는 어떤 분의 캐릭터가 저는 건희 씨가 했던 자운이 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당해서. 맞고 뭐 잡히고 그것보다는 건희가 저도 이제 건희 씨를 이 작품에서 처음 봤는데 그전 작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랑 연기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본인 정말 이미지와는 다른 캐릭터를 해서 잘 소화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처음에는 했었는데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촬영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악인 그 자체 120%. 120%. 네. 그래서 나도 저런 악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정도로 그 정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게 표현을 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액션씬 솔직히 좀 무서웠다. 하나, 둘, 셋. 동희 씨와 감독님만 X를 드시고 감독님 안 하신다고 없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액션씬 찍을 때 제일 재밌지 않았어요? 다들? 이게 감독님 최고의 빌런은 저기 있으신데요. 예. 다들 되게 즐겼던 것 같은데. 이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합을 맞춰야 됐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박진영 씨가. 일단 사전에 만나서 좀 연습을 좀 길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큰 액션씬이 있는 공간이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서로 합도 되게 길게 맞췄고 최대한 안 다치려고. 안전을 위해서. 또 감독님도 그걸 또 원하시진 않으셔서 최대한 이렇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저희끼리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섭긴 했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제 슛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액션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희 씨는 어떠셨어요? 액션씬 촬영하실 때? 전 사실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제가 맞을까봐
잠깐만 할 말 있습니다. 네, 건희는 자온이는요. 건의해 주세요. 예, 일단 최고의 빌런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시키고 안 싸워요. 아, 뒤에 있구나. 뒤에서 항상 다리 꼬아서 이렇게 봐요. 땀을 그럼 저기서 싸우고 이렇게 봐요. 손가락으로. 예. 그런 다음 저는 끌려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늘- 저는 늘 나는 관객 입장으로 너무 무서워서 늘 뒤에만 있었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 그 공포감.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네. 다음은 나구나. 다음 나구나. 네. 지금도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다음 작품에서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모두 오예요. 이거 막- 여기서 근데 X 되는 것도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더 좋은 케미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름다운 마음. 자, 감독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이들이 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감독님. 최고의 빌런. 감독님 오늘 캐릭터 잘못 잡으셨어요. 캐릭터를 잡고 나오신 것 같은데 만나고 싶어 할 거다라는 자부심 보여주고 계시고. 허동원 씨. 저는 뭐 감독님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맞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 다들 배우들이 했던 것처럼 네. 캐릭터 하나하나를 애정을 갖고 이렇게 모든 감독님들이 다 작품에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게 뭐 시간이 촬영 시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 어떤 배우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걸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로 한 순간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독님이랑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캐릭터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허동원 씨는 다음 작품도 함께 하시겠네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건희 씨. 저는 사실 여기 같이 함께했던 배우들 다 같이 하고 싶은데 특히 또 저희 자운 패거리 같이 했던 이제 누구지? 진원이 형, 진원이 형, 정진이 형, 또 인성이 형 이렇게 같이 함께했던 배우들이 너무 같이 재밌게 해줘서 또 한 번 뭉치는 날이 한번 오면 어떨까? 그걸 좀 저기 와주셨어요. 오늘 계시는군요. 따로 세 명이 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함께 했던, 또 아무래도 또 오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얘기를 그렇죠, 또 그렇죠. 해주셨어요. 우리 아기니까요, 송건희 배우. 문자훈 네, 네, 문제는 문자훈. 자기 가족들은 끝까지 챙긴다. 동희 씨는요? 저는 저도 뭐 모든 배우들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저는 영민 선배님이랑 또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만나지는 부딪히는 못해서 신이. 부딪히는 신이 없어서 항상 상담 받으러 갈 때만 만났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죠. 네,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영 씨는 이제 그 준비와 그 에너지와 연기력이 너무 좋았었고 다른 친구들은 몇 번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만나서 찐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진영 씨는요? 저는 모두 다 좀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다른 장르. 인상 쓰지 않고 서로에게 폭력을 이렇게 선사하지 않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작품에서 이렇게 감독님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 같은 데서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 캐릭터, 이분들과 코미디 영화에서 만나고 싶다. 네네. 감독님 장르 어떻게 바꾸실 계획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작품 이렇게 해서 코미디 영화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잠시나마 또 저희가 웃을 수 있는 환상적인 케미를 엿봤던 코너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궁금증 굉장히 많아지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할 거고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김성수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작 야수 그리고 무명인 드라마 구해줘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번 스릴러 장르로 이제 관객들을 찾아오게 되셨는데 스릴러 장르를 또 선택하신 이유 여쭐게요. 스릴러 장르를 선택하거나 그 장르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제가 보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좋아했었던 어떤 장르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그 요소들을 가져다가 그 만드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 뭐 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복수극일 수도 있고 어떤 스릴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휴먼 드라마라고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그 인간적인 아픔과 인간적인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아픔에 대한 어떤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바로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스포츠조선의 안소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희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캐릭터 소난이 좀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과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동희 씨. 감독님이랑 사전 미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좀 캐릭터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원래 막 그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감독님이 계속 이제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정말 끝까지 들어봐요. 왜냐하면 환희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저 말고도 다들 나머지 배우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무튼 근데 환희가 이제 어쨌든 둘 다 알고 있는 인물이고 다 이중성을 가지고 가야 보는 관객분들께서 좀 더 동화가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또 살아남아야 하는 그렇죠. 곳이기 네. 때문에 네. 이중성을 자연스럽게 뗄 수밖에 없는 네. 그 손환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왼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S 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박진영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미의 세포전하고 악마 판사 등에서 이제 좀 보여주셨던 이미지하고 지금 이제 스틸 이미지하고도 보면 좀 파격적으로 비주얼도 많이 변신을 하셨는데 그 소감하고 그렇게 좀 그런 이미지 변신을 감행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전 작품이랑은 일단 장르 자체가 좀 달라서 그 또 비주얼적으로 캐릭터가 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대본대로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머리가 짧아지는 것도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캐릭터가 이렇게 놓여진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캐릭터에 그냥 맞추다 보니까 그 분장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좀 계속 바뀌었던 것 같고 뭔가 이미지 변신을 막 하려고 막 이 작품을 골랐다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캐릭터를 내가 지금 아니면 못 해볼 것 같은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또 미래에는 또 못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고 싶고 해볼 수 있다는 느낌이 그냥 가슴에 탁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 꼭 해야 한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왼쪽.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영 씨께 질문인데요. 앞선 질문에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 이미지 변신 때문에 선택했다고 안 하셨지만 또 그 드라마를 봤던 시청자들한테는 좀 굉장히 변신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변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그 여운이 남아있는 그 예비 관객들에게 완충제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완전 파격 변신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빨리 개봉할 줄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달라진 모습처럼 보이게 될 줄 몰랐는데 아마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유미의 세포 2를 이렇게 잘 봐주신 시청자분들, 관객분들은 좀 낯설고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 2에서 저의 캐릭터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하는 캐릭터로서 봐주시면 아마도 또 작품에 또 몰입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다를 때 느껴지는 또 재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재미들을 또 느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로서 또 다른 옷을 입은 우리 박진영 씨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답이었고 유바비도 한쪽 마음속에 있고 이번에 1호와 월호도 한쪽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른쪽 기자님이 지금 손을 들어주신 건가요?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YTN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건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외모는 진짜 굉장히 모범생 같으신데 행동은 좀 그 누구보다 악랄한 배역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기하면서 특별히 중점 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외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그 자운이라는 캐릭터를 더 집중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운이만 바라봤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런 눈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에 우리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의 김원희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호동문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악인전 특송 범죄도시 2까지 활발하게 지금 이어오고 계신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하게 되시면서 또 어떤 각오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작품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당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배우로서 그랬을 때 저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준비하면 약간 설레임이 크죠. 먼저 처음 새롭게 맞닥뜨려 제 일상생활이 아닌 또 처음 뵙는 감독님도 뵈야 되고 또 같이 하는 배우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약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설레임도 크고 제가 가지지 않았던 생각, 제가 하지 않았던 말투, 제가 느끼지 않았던 감정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었어야 되니까요. 약간 그 설레임이 큰데 뭐 그렇게 시작됐던 거라서 크게 뭐 이거 각오를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할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또 기자님들 앞에서 서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범죄도시 2처럼 관객들한테 또 이렇게 사랑까지 받으면 덤으로 더 큰 행복이 또 주어지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냥 어떤 계기보다는 늘상 일상이니까 네, 그게 맞게 열심히 할 뿐입니다. 네. 네, 되려 설레는 마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저 뒤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질문 해주시는 기자님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이열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봤으면 하는지 또 어떤 원작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주원규 작가님의 원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년을 배경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 그리고 어떤 폭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고 주인공이 이제 괴물이 되어가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원작과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 소년에게 그래도 한 가닥 구원의 희망을 좀 주고 싶었고 이 소년을 단순하게 괴물이 되어버리고 끝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영화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온전한 희망으로 보일진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발을 딛고 앞으로도 더 자기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결말을 주인공한테 주고 싶어서 각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장 큰
그 방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각색된 크리스마스 캐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김용민 씨, 네. 지금 오늘 자리한 배우분들과 다 처음 호흡을 맞추셨던 거죠? 네네네. 예, 어떠셨나요? 그 호흡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가 참 그게 주로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미리 연습도 하고 리딩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만나긴 했는데 네. 그 이 친구들은 저기 현장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들을 많이 해서 많이 그런지 해와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네. 그래서 오늘도 굳이 올 필요 없는데 왔잖아요. 네. 아니 우리 그래서 네.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네, 친구들끼리 너무 잘 어울리고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 친구들이 케미가 너무 좋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 또한 같이 휩싸여서 뭐 현장이나 연기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케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베테랑 배우가 봤을 때도 이 루키들이 굉장히 사이 좋고 호흡 좋은 모습에 굉장히 뿌듯해하신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박진영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와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2월 7일에 저희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이 개봉하는데요. 이번 연도 1월부터 3월까지 정말 저희끼리 정말 재밌게 촬영하면서 우울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모든 스태프들과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선배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릴레이인가요? 네, 김용민 씨. 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들어올 때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찍을 때 한참 코로나가 제일 막 극성인 시기였었고 다들 극장에 개봉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요즘 다시 한다고 하지만 극장에 다시 오실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극장에 오셔서 저희 극장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희 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만큼 영화가 사실 뭐 재밌다라고 보장은 솔직하게 못 드리겠지만 보고 나서 무언가 또 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희 씨 오늘 제작 보고입니다. 보장을 해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정말 재밌는데 워낙 그 기대치 높일 필요는 없다. 재밌다라고 얘기하기가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동의만 따로 소년은 가자. 자훈아 정리해라.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영화가 바랍니다. 재밌으니까요. 예, 꼭 영화관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교정되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건희 씨.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영화 제작 보고회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3,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스태프분들과 모든 배우분들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으니까요. 12월 7일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동원 씨.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크리스마스 캐롤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아주 재밌고요. 저희가 정말 그 캐릭터 보는 맛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 영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많이 못 보셨던 배우들이 불꽃 같은 연기를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12월 꼭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감독님. 네, 우리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은 사실 제목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주 다양한 장르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영화 끝까지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 되게 진중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배우분들이 아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스포일러가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 여기 이 배우분들이 연기하신 모든 캐릭터들이 다
되게 복잡한 내면들을 가지고 있고 되게 그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연기들을 하시고 그 연기 속에서 정말 최대한의 진심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과 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진심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고 또 이 영화의 첫 번째 관객으로서 저는 이 배우분들의 정말 너무너무 황홀한 그 연기를 보고 제 스스로도 감탄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그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잔상이 남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표정, 얼굴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되고요. 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